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64년 만에 아시안컵 대회에서 대한민국이 우승을 목표로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 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4강 준결승에서 요르단에게 완패를 당했죠. 뭐 결과적으로 경기 내용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뭐 유효 슈팅이 한 번도 없는 그런 경기를 하고 참으로 많은 국민들이 실망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줬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수들이었다 생각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런 아픔 그리고 뭐 분노도 좀 참았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거,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대한축구협회뿐만 아니라 대한 대표팀의 얘기를 저 역시 조금 자제를 했어요. 기분만 가지고 모든 거, 지금 며칠 동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저도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쉽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미묘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참 부끄럽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첫 번째는 축구협회입니다. 축구협회.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하고 관장하는 협회가 첫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감독이 문제입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선수들, 각기 개인의 문제 맞습니다. 자, 하지만 가장 먼저 앞서 책임을 져야 되는 협회가 방관하고 있었다는 것.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분노를 더하는 겁니다. 자, 오늘 협회가 감독을 경질을 했다 발표를 했습니다.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걸로 끝이 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위약금으로 70억 정도를 가져가야 될 거고요. 그가 데려왔던 코치진까지 하면 아마 30억 정도, 한 100억 정도를 위약금으로 물어줘야 할 겁니다.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요. 자, 그 돈을 물어주고서라도 많은 국민들을 경질을 해라, 그만두게 해라 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감독으로서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근무 태만이라는. 손흥민 선수나 김민재 선수나 이강인이나 유럽에 있는 선수들의 컨디션을 체크한다며 거의 거기에 유럽에 집중해 있고 미국의 자택에서 근무를 하는, 도대체가 어이가 없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번 대회 때 선수 발굴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검증된 선수들 굳이 그 경기를 가서 컨디션을 체크할 이유가 사실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뛰어야 되는 우리 국내 리그, K리그의 선수들을 더 이렇게 발굴을 하고 찾아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이번 대회를 통틀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사이드 어태커, 양쪽의 윙백들의 부재를 들 수 있죠. 김민재가 있는 중앙 센터백을 6명이나 뽑을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컨디션이나 보드라인, 센터포드의 역할을 하는 조규성 선수나 뭔가 아쉽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러면 조규성이나 오형규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국내에서 컨디션이 좋은 선수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누구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리그에 있는 선수들을 발굴을 해야 되는 게 감독이 직접 본인 눈으로 국내 리그를 돌아다니면서 관찰을 하고 선수를 픽업을 하고 뽑아야 될 텐데 그냥 맡겨 넣어버리고 다 검증돼 있는 선수들을 본이라고 유럽을 가서 그 아마 유럽 가는 그 경비 전부 협회 경비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 제대로 대회를 준비했다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크리스만 감독이 문제점이 독일의 대표팀 감독을 했었고 미국의 대표팀 감독을 했던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독일에서도 미국에서도 경질이 되었다는 겁니다. 확인된 사실입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독일 대표팀을 맡으면서도 아무런 전술이 없어요. 그냥 선수들에게 알아서 잘하고 그냥 잘하자, 이기자, 집중해. 이런 감독은요. 아무나 해도 되는 감독이에요. 그냥 뭐 강사입니까? 예? 이게 독일의 감독 때도 이미 검증이 되었고요. 그래서 경질이 되었고 미국의 감독, 미국의 대표 선수들도 전날까지 선수 명단, 다음 경기에 들어간 선수 명단을 발표를 안 한답니다. 전술이 없다는 거예요. 뭐 지난 다음이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뭐 그동안은 감독의 고유 권한이며 어쩌고 저쩌고 뭐 쉽게 얘기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첫째 태도 건태가 틀려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민국 대표팀의 감독을 맡았으면 자기 집에 있는 시간보다 대한민국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야 하는데 미국에서 무슨 대한민국 대표팀은 감독을 하겠다고. 틈만 나면 미국 가 있고 말이 됩니까? 이런 계약을 왜 했냐는 거예요. 아니 외국인 감독이 감독직을 수락하고 나면 거의 대한민국에서 감독직을 하다가 휴가 비슷하게 받아서 집에 잠깐 갔다 오고 다녀오고 그걸 또 이용을 해서 유럽의 선수들 경기를 보고 이런 감독들이 기본이었는데 도대체가 왜 이 클린스만에게는 이런 계약을 했는지 자 이게 누가 했냐 말이에요. 협회의 문제고 협회장의 문제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은 협회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감독 선임권에 대해서. 경질이 되었어요. 협회장도 경질이 되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가장 큰 문제는 대한축구협회예요. 회장이에요. 감독 경질과 함께 경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선수 부분의 문제입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 그래도 축구는 전체 팀워크의 운동입니다. 개인 전술이 있고 부분 전술이 있고 팀 전술이 있는 겁니다. 개인의 기량이 뛰어나야 합니다. 첫째. 그래서 대표 선수를 뽑습니다. 그들을 불러 모아서 부분 전술을 하는 겁니다. 뭐 세트피스, 프리킥이든 코너킥이든 전술적인 훈련을 하는 거고 팀 전체 훈련 이거는 뭐 마음도 같이 함께 밥 먹고 식사하고 그런 기본은 예의범절이 있는 겁니다. 대표팀. 아니 일반의 팀도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 그래도 밑에 어린 친구들이 하극상을 일으킨다. 일반의 팀이라도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하물며
나라를 대표한다는 대표 선수들이 어린애들도 아니고 경기 하루 전날 그렇게 탁구가 재미있을까요? 네? 애기들입니까? 개인을 탓하고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대표한다는 일이 얼마나 큰 책임과 의무, 그리고 나에게 돌아오는 게 있잖아.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군 면제를 받고 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누구를 탓하자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누구 팬이다 누구 팬이다 그런 게 뭐가 필요한데. 그 팬들 그 친구가 어떻게 되든 가서 열심히 응원해주면 되는 거야. 하지만 국가를 대표한다는 거 자질이 없고 인성이 안 된 자는 하면 안 됩니다. 나라 망칠 일이 있어요? 팀 망칠 일이 있어? 그 하나가 얼마나 이런 징후가요.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렇게 일이 터진다? 아닙니다. 정말 이게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합니다. 분노해요. 자, 제가 지금 이제 얘기 드리는 부분은 아까 크린스만 감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경질이 되었다. 협회장이 책임을 지는 게 맞아요. 다음, 선수들의 문제입니다. 이 관리 감독 누가 해야 돼요? 관리 감독을 누가 하냐? 코칭 스태프들이 다 같이 하는 거야. 감독도 책임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기술위원회도 있고 강화위원회도 있고 아마 축구협회에 축구인들이 있어요. 축구인, 경기인 출신들. 뭐 그 명단들 중에는 보면 저한테 선배들도 있고 뭐 후배들도 있고 합니다. 이번 사태를 책임을 지고 참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미안한 일이지만 다 전원 사퇴해야 합니다. 경기인 출신들, 선수 출신들. 사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책임을 안 진다고요? 책임을 안 진다고? 선수 출신들이 협회에 부회장부터 쫙 다 있잖아. 응? 자, 여기 보면 선수 출신들 많아요. 최영일 부회장, 정혜성 대회위원장, 이임생 기술발전위원장, 김태영 사회공헌위원장, 황보관 기술본부장. 제가 아는 선수인 출신 후배들은 있고 선배는 한 사람 있네. 책임을 져야죠. 경기인 출신들이 이런 팀에 문제가 생겼다.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아,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 엉망이네? 지금 협회에 관여를 하고 있고 다 중책을 맡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터졌는데 감독만 경질하고 끝날 일입니까? 코칭 스태프도 다 그만둬야 되는 거 맞잖아요. 응? 그러면 협회는 협회장이 책임을 지는 게 맞고 경기인 출신들도 책임을 지고 아니 부끄러워서 나 같으면 그거 못한다 이거죠. 직을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자,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대표급 선수들 중에 뭐 이름을 내가 거론하면 좀 그렇긴 한데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선수들이 결국은 좋은 선수들로 커가냐? 못 가요. 안 되더라니까. 응? 안 된다니까요. 운동 좀 한다 그러면 어디 뭐 연예인들처럼 어디 나가서 연예인들하고 만나고, 응? 안 돼요. 저도 이렇게 감정을 좀 추스리려고, 이거 뭐, 진짜, 어그를 끌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하고 싶지가 않아서 제가 가만히 좀 기다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크리스만 감독이 경질이 되었다니까,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 말이야. 우리들 얘기로 저희들 뭐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을 족쟁이라고 그래요. 네, 족쟁이.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개인적으로는 나의 명예지만 국가를 위해서 그래도
왼쪽 가슴에 태극기 한번 달아볼 거라고. 나름 얼마나 땀 흘리고 열심히. 하지만 그렇게 큰 태극기를 단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없어, 거의. 예? 그 엄청난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운도 따라야 되고. 그 맹해로운 태극기를 이렇게 짓밟아 놓는 게 정말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예? 가슴이 아파요. 울분을 토하고 싶다니까. 그런데도 뭐 경기 전날 이런 사태가 있었다. 뭐 옛날 예전 같았으면요, 뭐 라떼 얘기했더니 이거 있을 수도 없었고요. 있었다 그러면 그날로 진짜 뭐 그 당사자들은 예? 자체적으로 그냥 정리가 됐을 거예요. 자체적으로. 세상이 바뀌고 아무리 그렇지만 대회를 앞두고 내일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참으로 분통이 터져요. 분통이. 자, 이자는 70억이나 본인은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위약금 받아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겠지 뭐 가라 그러죠. 진짜 클린스만이란 사람이 인간이라면 본인이 그 돈에 대해서 포기를 해야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인성을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응? 우리로 보면 젊은 사람이야. 클린스만이는. 독일의 대표 선수를 하고 미국 월드컵 때 우리 이렇게 골도 넣고 했지만 뭐 인상은 웃고 이렇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사람은 좋은데 실력이 없는 사람이다. 지도자로. 그건 뭐 검증이 된 거예요. 이제 제가 첫 번째 바레인 할 때도 제가 좀 이상하다. 어떻게 저런 그 다음 경기 요르단 예선전에서 2대2로 비길 때 그때도 완벽히 우리가 장악을 당했던 경기예요. 그럼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예선전은 그렇다 쳐. 근데 제가 지난 방송 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를 계속 저렇게 풀타임을 다 띄우지? 응?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전술. 제가 볼 때. 이제 얘기할게. 체력적으로도 부담도 될 뿐더러 아무런 성과도 없고 조 1위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 그 다음 경기 말레이시아전에 3대3 졸전을 했잖아요. 졸전을. 얼마나 챔피언이 좋아질 거다. 뭐 선수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선수들이. 아직도 뭐 대표 선수들 따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이미 간파가 되었던. 왜 독일 대표팀을 맡았을 때 했던 행위, 미국 대표팀에서 했던 행위, 클린스만. 저는 개인적으로 포기했어요. 저 친구는 아니구나. 전술 없구나. 어?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직접적으로 선수들 문제로 들어가야죠. 참으로, 가슴이 아프네요. 가슴이 아프. 야, 이 사진 한 장이 얼마나 가슴을 애아립니까? 손흥민 선수가 저는 저 사진 하나에 다 묻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지금 마음이 얼마나 회한해 아픈 쓰라린 여러 생각들이 교차되는 겁니다. 뭐 뒤늦게 알았지만 전날 문제 때문에 저렇게 손가락이 저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아주 웃기는 거 아닙니까? 대회가 끝났으면 앞에 보이는 자가 선배한테 쫓아와서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 인성이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틀려먹었어요. 이 사진 보고 저는 진짜 분노를 느낍니다. 분노를. 의의가 없다. 어찌
나라 대표팀이 이렇게 됐는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사진이 요르단 4강전을 마치고 난 그 짧은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고개를 숙여 있고 했던 이런 부분, 제가 그래서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누가 어떻다, 어떤 개인이 어떻다 얘기하기 싫어서 제가 거론도 안 했고 방송도 안 했던 거예요. 아니, 시건방져도 어느 정도여야지. 어디 감히. 야, 진짜, 응? 정말 모르겠네요. 뭐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하고는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는 못하지만 선수로 출신으로서 경험이 있잖아요. 느낌이 있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대략적으로 구체적으로 정리가 된다는, 정리가 돼요. 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일단 손흥민 선수라는 사람이, 인간이 정말 완성이 되어 있구나 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나라도 저도 저런 사람 같으면 가만히 안 둘 것 같아요, 진짜. 예? 운동장 안에서는요, 저도 진짜 이렇게 팀을 끌고 가면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때는 진짜 조인트라 그러지. 바로 까버리지. 아, 그래. 아, 참, 손흥민 선수 저 감정을 조금 저는 이해를 하겠다니까. 좀, 그게 느낌을 알겠다는 거예요. 느낌을. 응? 진짜 이 상황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분노해, 진짜. 응? 탁구를 평상시에 치든지 말든지 그거는 뭐 관여할 바도 아니에요. 그리고 경기 전날이면 이 미팅이라는 게 있고요. 밥 먹을 때, 그럴 때 서로가 이렇게 또 대화도 나누면서 우리가 잠을 자도, 지금은 이제 선수 1인이 자지만 예전에는 방 하나에 3명씩 잤다고, 위치별로 같이 자고 이랬다고. 왜? 자면서 또 대화를 하라고. 경기에 대한 집중을 하라고. 그럴 정도였는데. 그 탁구를 뭐 굳이 거기서 쳐야 돼? 예? 아니, 다른 날 뭐 치든지, 뭐 휴식 때 치든지, 전지훈련 같으면 얼마든지 또 그거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내일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대회 중에서 굳이 주장이 응? 얘기를 하면 반박을 해요. 와, 이 진짜 상식적으로도 뭐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 뭐지? 응? 이런 애기들이 대표팀을 하고 있다고? 실력을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거 떠나서 이런 애기들, 뭐가 뭔지를 구분을 못하는 이런 애들이 뭘 한다고? 안 되는 거예요. 이 싹수가 없는 건 미리 잘라야 돼요. 안 되더라니까. 예전부터 이렇게 문제 터트린 애들은요, 안 돼요. 볼은 잘 차고 뭐 실력이 있다고 까부는데 오래 안 가고요. 팀 전체가 개판이 돼요. 희한하게 그렇게 됩니다. 제가 이름 거론은 안 하는데, 예? 안 되더라니까, 결국. 처음에 뭐 좀 하는 거지, 건들건들 하더니,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안 돼. 예. 자, 그래서 이번 사태들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아마 정몽주 회장의 피파, 부회장 출마하려는 그런, 이제 정몽준 회장 때부터 했는데 그게 안 됐잖아.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클린스만이 해외에 기자들부터 해서 축구인들한테 세계 축구협회의 피파에는 영향력이 있고 인기가 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누군가 아시죠? 대기간에 말썽 많았던 뭐 그런 부분들, 그런 자들이 이제 소개를 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설도 있고, 그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진짜 얘기하기가 싫을 정도로 화가 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손흥민 선수는 아직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진정한 반성이 없다는 게 더 웃기는 얘기. 진정한 반성이 없어요. 네? 아니,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어린 나이에 대회 나왔을 때도 형들한테 문제가 있었다고요.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니. 그동안 뭐 제대로 이렇게 조명이 안 돼서 그렇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인성을 가지고 있던 선수였어요. 저는 결론 얘기 드릴게요. 뭐 좋아하는 팬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누굴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경기인 출신으로 쭉 이렇게 지켜봐 왔을 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팀 전체에 해를 끼쳐요.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응원하면 됩니다. 그 선수를. 그렇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팀 전체를 위할 때는 빨리 정리해야 된다. 그보다 더 좋은 선수들 더 많습니다. 얼마든지 많나요. 근데 제가 뭐 그래서 비판하고 비평하는 게 아니고요. 요르단에서 이미 요르단 경기 때 한번 보세요. 두 번째 경기에선. 그리고 4강전에 보세요. 꽁꽁 묶여가지고요. 미리 알아요. 상대팀이. 볼을 어디로 친다는 걸. 거길 막으니까요. 아무것도 못하더라니까. 그래서 저 왜 저러지? 다 하네. 계속 걸려요. 예. 페이팅 치고 왼쪽으로 치니까 미리 요르단 애들이 커팅하고. 저는 그걸 보고 있었다니까. 왜 저러지? 그래, 나는 컨디션이 안 좋으냐? 왜 저리 꽁꽁 묶여가 그랬냐? 이런 사태가 있었네요. 결론은. 사단이 나 있었다. 그리고 뭐 패스윙을 줬니 안 줬니 뭐 이런 건 다음 얘기고 나중 얘기고 이미 차라리 잘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안 게임 아시안컵 대회가 아쉽습니다. 64년 만에 우리가 진짜 좋은 전력으로 우승에 도전해볼 수 있었지만 그거보다 사실 좀 더 큰 건 월드컵이잖아요. 이제 곧 태국과 1차, 2차 월드컵을 해야 되고 예선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월드컵 더 큰 대회를 나가는데 이런 일이 차라리 잘 터졌다. 그리고 정리할 거는 깨끗이 썩어 있는 이런 잡초들은 걷고 가는 게 훨씬 우리에게는 낫다는 거예요. 사실 캡틴이라는 저 책임감, 저 어깨 무거운 거 무시를 한다고요? 우습게 본다고요? 이게 쿠데타예요. 항명이잖아요. 군대가 고 전시가 뜨면 사형입니다. 특히 단체 운동에서 금기 정도가 아니고요. 저런 사태가 있었으면 아무리 실력이고 뭐고 인성이 안 되면 오래 못 가더라. 결론입니다. 아무튼 손흥민 선수를 생각하면서 조금 마음이 안 좋네요. 그리고 지금 대표팀을 안 하겠다잖아, 이제. 이렇게 대한민국의 최고의 선수잖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그동안 증명해보인 선수 없잖아요. 해외 클럽팀에서 뭐 그동안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잖아. 지금 최고로 보여주잖아. 이제 그런 걸 시기 질투하는 자들이 있다는 게 정말 웃기고 안타까운 거예요. 선배는 뭐 할 건데.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보여주는 건 위아래로 본인이 역할을 다 하고 있잖아. 존중하고 지키고 참고. 아무튼 손흥민 선수 화이팅 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타압이었습니다.